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추세 분석 그 첫 번째 시간 지선과 저항선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 1장 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실전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지선과 저항선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에 딸린 부수적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타이틀이 보니까 저항선이 지선됐다가 다시 저항선으로 이런 변하는 모습이에요. 즉 역할 변경이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처음에 스타트가 18,000원부터 시작해요. 2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 내려왔죠. 그 재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재반등해서 직전 고점 28,000원, 9,000원을 상향 돌파해서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다가 4만원대 일자 고점 다시 하락했는데요. 직전 고점이 이제는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사례예요. 재반등했죠? 다시 4만원 하락했는데요. 직전 가격대 29,000원대가 이제는 또 2차 지선 역할 추가 하락한 다음에는 다시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사례예요. 다시 말해서 직전 고점이 이제는 지선 또 지선 이제는 저항선으로 이런 작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서부터 28,000원까지 올라갔죠. 29,000원이군요. 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이 정도면은 만원대 이상 뭐 급반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 있죠. 이때 매수한 사람들 사자마자 내려갔어요. 쉽게 말해서 역V자형 패턴 보이면서 사자마자 급락한 패턴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심정이 9,000을 떠돌고 있겠죠.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9,000을 떠도는데 조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중얼중얼거려요. 9,000을 떠돌면서. 뭐라고 중얼거릴까요? 번전만 와봐라. 번전만 오면 그냥 팔 거야 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요. 하락하는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직전 저점 18,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같이 이중바닥형을 보이면서 재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올라갈 때 보면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 보면 직전 고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직전 고점에서 멈출 것이냐 재반등할 것이냐 추가 상승할 것이냐 이 판단은요 우리가 거래량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래량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때 28,000원대 9,000원대 매수한 사람들이 본전만 와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대기 매도 물량들이에요. 이때 샀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때 가격대 왔을 때 거량이 더 많아요. 이때보다 거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이때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하는 거죠. 추가 상승도 보니까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긴 장대 양선뿐만 아니고 요같은 상승 돌파계까지 발생하면서 급상승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염없이 올라갔죠? 4만원, 42,000원대까지 올라갔다 꺾여요. 꺾일 때 보니까 거량이 먼저 꺾였어요. 이때 거량이 상투 쳤고요. 이미 거량은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거량이 증가했다가 꺾인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탄성에서 움직여죠. 관성에서. 여태까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때부터는 관성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량은 감소하는데 매수세는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올라온 탄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주도 세력들이 여기까지 관여를 했고 이때부터 이어진 것들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뒤늦게 미수 걸고 신용 걸고 뒷북치는 모습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미 거품은 빠진 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전 고점 29,000원대에서 한 차례 멈춰져요. 다행이죠. 네, 멈춰졌다가 자세히 보면 또 이중바닥형 작게 나타나 있어요. 그 대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4만원대 매수한 사람들이 매수했는데 다시 3만원 깨져서 내려왔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9,000을 떠돌면서 뭐라고 중얼거릴까요? 본전만 와봐라. 근데 본전이 왔어요.
팔까요 말까요 고민하겠죠. 이 사람들이 대기 매도 물량이에요.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팔자 나왔어요. 근데 거량은 이미 감소했어요. 이때 고점 때 거량 보니까 많이 빠져 있어요. 추가 상승 못하는 거죠. 거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매수세가 없어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팔아야죠. 이때도 보니까 긴 장대 양선과 긴 장대 음선이 같이 머물러 있어요. 이 캔들 차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긴 장대 양선을 위에서부터 긴 장대 음선이 아예 짓눌러 버리죠. 이때는요. 불길한 거죠. 그러면서 상승세 끝, 매도세 우세 해서 하락합니다. 하락했는데 역시나 직전 고점 29,000원, 이 직전 저점 29,000원에서 멈췄어요. 멈춰서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머물다 갔어요. 머무는 패턴들이 어떤 패턴 같아요? 하락 삼각형 패턴을 이게 수렴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걸 우리가 하락 삼각형 패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너졌어요. 이걸 봐서는 이 종목은 중형주라고 보면 돼요. 대형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요때 보니까 역V자예요. 이건 소형주 패턴이거든요. 근데 하락 삼각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중형주, 대형주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소형주와 뭐 중대형주 패턴들을 같이 겸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중형주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내가 산 종목을 앞으로 예측을 하려면 소형주 패턴, 중형주 패턴, 대형주 패턴으로 움직일 걸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 성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리 대처하잖아요. 아님 말고요. 네,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100kg 이상의 거구가 있잖아요. 뭐 70 내지 80kg 정도 친구도 있는가 하면 50 내지 60kg 슬림한 친구들 있잖아요. 걸음걸이가 다르잖아요. 신발 사이즈 다르잖아요. 옷을 입는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행동도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움직이는 패턴들이 달라요. 그건 여러분께 패턴 분석 가가지고 이 주사 분석 끝나면 패턴 분석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 올릴게요.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전 추세대 이 어제 저항선 이 지선을 하향 이탈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한다면 요 3만원대 위에서 형성됐던 가격 있죠? 그때 형성됐던 거래량이 있어요. 이 거래량이 향후 50% 이상 소화가 되면, 거래가 되면, 이때 100만 주 거래가 됐다면 앞으로 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 그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손해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도 9천을 떠돌면서 번전만 와봐라, 번전만 와봐라. 다 대기 잠재적인 매도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쥐고 있으면 안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3만원대 이하에서 에이 안 되겠나고 팔아야 돼요. 손절매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팔아야 여기 잠재적인 매도 세력들이 줄어드는 거죠. 얼마만큼? 50% 이상이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그래야 차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계속 쥐고 있고 기회만 노리고 있으면 안 올라가요. 이해가시나요? 바로 그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뭐 거래량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50% 이상이고 요 기간만큼 3만원대 위에서 머물렀던 기간만큼 최소한 2배 내지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향후에 3만원대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또 지선과 저항선 사례. 어제 고점이 이제는 또 직전 뭐라 그럴까요? 1차 저항선? 이제는 이제 지선, 하향 이탈한 다음에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는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1차 또 저항선이 오늘의 또 지선 적용되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은 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할 사례가 많은데요. 그거는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심리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새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격이 3만 원이네요. 만 원대에서부터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급등했죠. 근데 또 역V자 하면서 급락을 하네요. 이것만 봐서는 소형주인데요. 근데 올라가는 모형 보니까 소형주보다는 또 중형주에 가까워요. 여기 또 이 패턴 보면 이거는 뭐 중형주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이 종목은 중형주라고 보면 되겠어요. 바닥치고 내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이겠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직전 고점 가격대 3만원 다시 왔어요. 만원대에서부터 3만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갈까 말까. 이때 형성됐던 첫 번째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을 직전 고점만큼 형성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추가 올라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꺾였을까요? 아마 이게 그냥 올라갔다고 중간에 또 부러지든지 급락했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부러지든지 역V자가 보이든지 많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한번 조정받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런 걸 되돌림이라고 그래요. 되돌림. 되돌림이란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돌림만 파악을 잘하면요. 최적의 매수 시점을 찾는 거예요. 언제 살까요? 이때 되돌림 때 산다는 게 아주 좋은 것이죠. 되돌림. 이해가나요? 그러면서 재상승 하는데 거량이 더 많이 증가해요. 이해가죠? 1차 고점 때, 2차 고점 때 거량 증가했고 이걸 뛰어넘는 거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직전 고점에 잡은 사람들 9천을 떠돌면서 번전만 와봐라 외치던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고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폭발한 다음에 이제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입니다. 크게 보면 상봉형이야. 봉우리 3개, 삼봉형. 이론에는 삼봉형은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천전형이 변형된 거, 봉우리 2개가 변형된 걸 우리가 삼봉형, 봉우리 3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죠? 이렇게 봉우리 3개 형성될 때 거량은 급감하고 있어요. 거량이 급감한다는 얘기는 직전 고점을 서로 상향 돌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서 판단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직전부터 저점을 하향 이탈했어요. 이제는 요 가격대 3만원대가 무거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요? 우리가 패턴 분석으로 본다면 요 지선, 요 네크라인이래요. 목이라고 그래요. 머리고요. 이걸 목이라고 그래요. 목, 어깨. 요 네크라인, 요 거리만큼 5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요 거리만큼 2만원이죠. 간격이. 그럼 3만원 이탈하게 되면 다시 2만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만원대까지 오는 거예요. 직전 저점대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가격대는 패턴 분석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확하게 보는 것도 있나요? 그건 보조지표 가게 되면 포인트 앤 피겨 차트라고 있어요. PNF 차트. 거기 가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또 목표치 계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요. 앞서 설명했지만 3만원대 이상에서 형성됐던 거래량 있죠? 앞으로 향후에 요 거래량에 또 50% 이상이 소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하염없이 걸릴 거예요. 포기하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여기서 한바탕 하고 다 떠난 종목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매수하는 건요. 패자 부활전 내지 쓰레기예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페이지 넘길게요. 오늘 마지막 설명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고점들이 점점점 높아가요. 점점점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 그래프는 제가 보기에 중형주 이상이에요. 중형주 내지 대형주 종목으로 보면 돼요. 소형주는 아니에요. 움직임이 조금 무거워요. 완전 대형주는 아니에요. 초대형주는 아니지만 중형주 이상 대형주 가까운 중형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제가 MACD 갖다 놨어요. MACD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MACD예요. 언제 매수할까요? 이때 매수했다가
이 정도에서 한 팔아줘야 되겠죠? 이 정도에서 한 팔아주고, 제가 지금 펜이 말 안 들어서 잠시 멈춘 거예요. 요때 한 번 더 사줬다가 이 무렵에 팔아주면 좋은 거겠죠? 이 무렵에 팔아주면 좋은 거고, 요 점선 밑에 여기선 아무리 여기서 움직여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 점선 밑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예요. 이 침체 국면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쳐다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벗어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강하게 올라가는 거. 이때는 뭐 절대적인 매수예요. 자다가도 사는 거예요. 이때는요, 팔아줘야죠. 이때는 팔아줘야죠. 이때 팔아줘야죠. 이때 팔아줘야죠. 이해가시죠? 아마 제일 신호가 빠른 게 MACD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에요. 주가가 제일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보조지표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보시면 돼요. 이때 먼저 팔아줘야 되겠죠. 이때는 쳐다보면 아니 되는 거죠. 언제 사요? 이때 사면 좋죠. 꺾였는데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팔 수도 있어요. 뭐 손해보고 할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 척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되돌림이에요. 보조지표의 되돌림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팔았는데 내가 팔았던 2만원에 35,000원 팔았는데 36,000원이나 7,000원이냐 따라가 잡아야죠. 그때 무조건 잡는 거예요.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되돌림 주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폭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되돌림 주고 올라가는 MACD예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언제 팔아요? 이때 팔아야죠. 거래량도 줄고 있잖아요. 이때 팔아야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MACD와 거래량과 뭐 주가, 뭐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하는 모습, MACD의 매도 시점 살펴봤어요. 주가는 직전 고점 형성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MACD도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쳐다보면 아니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밑에서 막 끔찍거리는 거, 이거는 뭐 골로 가는 거예요. 침체 국면에서 출렁거리는 거, 골로 가는 거다. 쳐다보면 되지 않는다. 근데 오랫동안 머물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매수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충전돼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충전돼 있는 것들이에요. 쭉 급등하다가 하락하는 거, 이거는 뭐 자다가도 팔아야죠. 깜짝 놀라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지정과 저항선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